5번 같은 경우에 이 정적분을 지금 하잖아. a-b라는 건 정적분의 개념으로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넓이지만. 그래서 이제 P의 교점하고 Q 이걸 다 찾아줄 거야. 첫 번째, 일단은 fx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fx에서의 x절편이 뭔지를 찾을 수 있겠죠? 조립제법으로 이제 찾으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 0, 0, 1, 마이 해서 f의 마이너스 2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지.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그리고 여기 p 교점 여기는 뭐냐, fx랑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랑 얘랑 만나는 걸 찾으면 돼. 그럼 2 날리고 마이너스 3x x로 묶어주면 3 하나 풀맞아? 그러니까 얘가 1인 거지. 이렇게. 그럼 a의 넓이랑 b의 넓이를 따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 자, 인테그랄 a의 넓이부터. a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a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fx dx에서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까지 이걸 gx라 하자. gx dx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b의 넓이는 직선에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gx에서 fx를 뺀다. 이렇게 됩니다. 얘를 뺀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빼기를 한 거를.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 b 부분 있잖아. 이 b 부분에 g랑 f를 따로 나눠서 쓰면은 0에서 1까지 gx dx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fx dx가 된단 말이야. 이걸 빼란 얘기랑 같은 거라고. 그럼 여기 이제 합쳐지죠. 지금 여기서 이걸 빼잖아? 그럼 실제로는 얘랑 얘를 빼는 건데 부호가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얘랑 합쳐 쓰면 어떻게 돼? 이거 빼면은 인테그랄 0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fx dx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요거랑 요거 이제 가져와 챙겨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1까지 gx dx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직관적으로 그 기출문제 우리 많이 다뤄왔잖아. 그때 A 빼기 B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이걸 정적분을 한 번에 표현하라 라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두 개 함수가 이렇게 교점이 딱딱 떨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했단 말이지. 얘는 지금 교점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딱 그림을 보자마자 정적분을 바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산을 정리해서 이렇게 계산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쨌든 근본은 같지만 헷갈리는 부분을 대수적으로 풀이를 하면 정확한 정답을 얻어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6번. 우리가 6번을 풀기 위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이 있어요.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닮음이죠. 선생님이 중학교 때 같이 공부했을 때 내가 도형의 닮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 중에서도 어떤 거냐? 똑같이 절반을 가져가는 형태면 얘랑 뭐해? 평행하다. 닮은 비를 이용한 평행 조건이야. 오케이? 자, 요 개념을 챙기고,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 AB 길이가 4고 AC가 8이에요. 그 여기의 각도가 지금 둔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ABC는 어딨냐? ABC면은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 반지름 알려줬다? 여기서 이제 못 끌고 와야 돼. 사인 법칙 써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AB의 중점, AC의 중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MN을 각각 중점으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 두 개의 원을 갖다 그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지? 그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D 교점 하나를 더 잡은 거고 DN의 수선의 발을 내린 H 위치에 여기
요 길이를 찾으라는 게 문제인 거지. 이게 한 번에 보이질 않아. 여기를 알기 위해서 뭘 찾아야 되는지가 보이질 않아. 근데 일단은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는 요 근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수치화를 좀 시켜볼 거야. 자, 여기 각도를 내가 알파라고 잡으면 지금 요 ABC 삼각형만 바라보세요. 요 ABC 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8인 거죠? 그리고 여기 알파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알파분의 4는 여기서 외접원의 반지름 이거니까 2배 하면 되겠죠? 지름 15분의 32 루트 1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인 알파라는 값을 찾아. 8이죠. 넘어오면 8 루트 15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8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나? 4, 8, 32, 8분의 루트 15.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냐? 8분의 64, 15를 빼면은 49, 7이 되는 거죠. 코사인 알파는 7. 코사인 알파를 알면은 우리가 BC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BC 길이를 찾는 거야. BC 길이.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인 8분의 7. 그럼 요거 AB 기준으로 갈게요. 4, 4, 16은 64 더하기 BC 길이를 X라고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 8, X 코사인 8분의 7. 맞죠? 근데 여기가 코사인 알파가 8분의 7 음수가 아닌 이유는 얘가 둔각이니까 알파가 무조건 뭐야? 예각이어서 1, 4분면에 위치하니까 풀마 8분의 7이 아니라 그냥 8분의 7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해. 약분되죠? X제곱 마이너스 14X 이쪽 다 넘어와 플러스 48이 0입니다. 68에 48이고요. X 마이너스 6하고 X 마이너스 8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X가 뭐뭐 나와? 6 또는 8이 되는 건데 X가 만약에 8이 되면 여기가 이제 8이 되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 돼? 이등변이 돼버려. 이등변이 돼버리면 여기가 무슨 각이 돼? 예각이 됩니다. 그죠? 4, 8씩 이런 식으로 코사인을 써보면 여기 예각이 된단 말이에요. 둔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8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안 되고 X는 6인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6인 거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고등 과정에서의 사인, 코사인 법칙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넘어갈 때 이제 뭘 봐야 되냐?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삼각형 안에서 지금 여기가 중점이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딱 반이지? 여기도 반이지? 그러면 요 m하고 n을 연결하면 이 n의 선분이 bc랑 무슨 관계야? 평행의 관계가 된다. 따라서 여기 각도도 뭐가 돼? 알파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 삼각형 m하고 d를 연결했을 때 삼각형 AMN과 삼각형 DMN이 또 뭐야? 합동이에요. 합동. 무슨 합동? 여기 반지름 같죠? 여기도 이제 반지름 같죠? 그리고 MN이 공통이죠? SSS 합동이 된다. 따라서 여기 각도도 뭐가 돼? 알파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MN의 길이는 몇이 돼? 1대 2니까 1대 2가 되가냐? MN이 얼마? 3이 되는 거죠. 여기 길이 3. 그 우리 여기 삼각형, 이 삼각형 끌고 오죠, 이 삼각형. MH 구하는 거 아니야? MH는 어떻게 돼요? 3 사인 알파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 루트 15. 여기가 이제 3번, 세 번째 단계였어요. 이렇게. 니네 이제 모의고사 봐야 되잖아. 명심해야 될 게 있어. 반드시 못 푼 문제는 3번에서 5번 이상 풀어봐야 됩니다. 오늘 풀고 내일 풀고 내일 모레 풀고 계속 거듭해서 푸셔야 돼. 그래야 감각 유지가 될 거야. 오늘 한 번 보고 땡 치면 안 돼. 선생님 교재 줬잖아.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막판에 11월달 되면은 이제 오답 정리를 싹 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 딱 펼치자마자 이게 무슨 문제였지가 딱 떠올라야 돼. 그 정도 수준까지 복습을 반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못 푼 문제, 못 건든 문제는 반드시 3번에서 5번 더 하면 더 좋죠. 특히 도형이 내가 약하다. 그럼 도형 파트 부분에서 복습을 꼭 해. 당연히. 7번. 여기가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죠. 15번 문제였고 얘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F랑 G가 각각 다항함수야. 그리고 이제 3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근데 HX를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이 HX를 표현한 FX는 뭐야? 다항함수니까 뭐야?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거죠. 이 절대값으로 처리된 요 함수는 뭐야? 연속이죠, 일단. 연속인데 얘가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따져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그게 무슨 함수야? 3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럼 3차 함수면 반드시 x축을 무조건 지나갈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중근을 갖는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x라는 함수랑 절대값 x를 더한 함수를 하나 찾아냈어. 이 함수가 연속이잖아. 근데 얘가 0 기준으로 함수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으면 0이고 0보다 커 같으면 2x지. 그럼 얘가 0에서 어떻게 돼? 미분이 불가능해져. 맞지? 그러니까 하나는 연속이고 미분이 불가능해도 뒤에 있는 하나가 연속이고 미분이 불가능하면 얘가 미분이 가능해도 얘가 미분이 불가능하면 얘가 불가능한 지점 때문에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약간 마치 이런 식으로 이 x 함수 타고 올라가는 걸 절대값으로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전체 또한 미분이 불가능해진다. 이해돼요? 그래서 보면 함수 hx가 미분이 불가능하지 않대.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fx만 놓고 보면은 미분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것인 거고 그게 언제에서만?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몇 차 함수라고? 3차 함수라고. 3차 함수인데 3중근을 갖는 건 아니고 그 3차 함수의 형태가 지금 fx의 x세제곱 개수가 더 작죠? 그럼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반드시 어딜 지나? 0을 지나는 거야. 0. 그러니까 봐봐. 첫 번째. 우리가 뭐 굳이 치환을 안 해도 되긴 한데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관찰을 하는 건데 이 관찰했을 때 이 함수의 식이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을 하는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x제곱 여기서 빼면은 플러스 b인가요? f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b가 돼요. 이렇게 돼요. 이 함수가 식이. 그런데 이 함수는 3차죠. 이 함수가 3차인데 어떻게 생겨먹은 거라고?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게 생긴 함수라고.
그러면은 한쪽으로만 계속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극값을 가지면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여기가 x의 좌표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1 빼기 g 마이너스 1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b는 0이야. 그래서 b라는 거 자체는 2분의 1 a 마이너스 1 2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러면 요 3차 함수식 있죠. 요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fx-gx라는 함수를 b 자리에다가 대신해서 넣고 더하기 2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0을 가지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x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여기는 ax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근이 조립제법을 해보면 0 a 마이너스 a 더하기 1 뭐가 하나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마일 1 a 더하기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a 더하기 1 잠깐만 ax 아니 제곱이죠. 제곱이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가 이제 a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a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1 다시 a 마이너스 1 해서 이제 0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x 더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3차의 형태인데 이 3차의 식의 형태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지점은 딱 마이너스 1인 순간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발생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아니면 혹은 뭐까지 돼? 중근까지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뭘 적용해? 판별식이 들어가는 거지. 판별식이 a-1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ac 4ac죠. 4에 a-1이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근이 발생하거나 근이 없다는 거니까 2차 식의 형태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다.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a 마이너스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해서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가 된다. 그래서 a의 범위를 만들었잖아. 근데 a의 범위를 만들었고 b가 a에 관한 식으로 나왔고 a 더하기 b를 물어봤잖아. 그럼 a 더하기 b라는 거는 a 더하기 2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a의 범위가 여기 있으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는 최대 최소를 구해서 더한다 라고 해서 답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이 표현에 대한 거에 언급은 우리가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부분도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hx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hx는요, 이 fx에서 gx를 뺀 함수일 수 있어. 언제? f가 g보다 커나 같을 때. 혹은 gx라고 그냥 할 수가 있어. 언제? f가 g보다 작을 때야. 자, 여기서 이제 위에서 했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함수의 정의를 다시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f가 g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위는 바로 요 그래프 그림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f가 g보다 큰 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f에서 g를 빼면은 이게 어떻게 돼? 이 값은 양수지, 우측은 음수지. 그러면은 f가 g보다 크면 뭐가 돼? 값이 양수가 되는 거잖아. f가 g보다 크면은 f가 g보다 크다는 게 양수의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반대로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가 되는 거야, 범위가. 그지? 그러니까 fx 이 말 자체가 f에서 g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잖아. 그게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고, 얘는 f-g가 0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x의 정의역의 범위를 이제 정확히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요때 함수식을 정리하면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거야, 위에 있는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여기는 3분의 2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가 바로 hx라는 함수가 될 거고요. 이 함수의 그림을 이제 그릴 적에 얘는 어디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는 함수인 거야. 자, 근데 얘가요 3분의 2x 제곱으로 묶으면요 x 더하기 2분의 3a 이렇게 쓰여집니다. 근데 a의 범위는요 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미분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거든?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 왜냐면 얘는 0 기준으로, 0,a-1을 지나면서 아래로 이제 감소하는 형태의 그림이니까, 여기서 그래프를 여기서 바로 이제 넘어가. 자.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함수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 중에 일부를 마이너스 1 전까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0에서 뭘 가져? 중근을 갖고 마이너스 2분의 3a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또 x 절편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지금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 중 하나라는 것이. 그지? 근데 만약에 요렇게 그려지면 요런 식으로 이제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렸다 쳐봐. 그리고 얘가 이제 어딘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함수가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 되는 거잖아, 연속이.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찍고 오는 이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를 내가 이제 끊었어.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거든? 그러면 어때? 0에서 극대고 알파 베타에서 극소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0에서 극소가 되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야. 즉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a인데 마이너스 2분의 3a가 음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a가 이 정도에 있어야 돼. 양수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이제 나 조건에 맞는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연속이 되니까 여기가 음수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거지. 떨어져 내려오는 거.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첨점이 생기는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지만 극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그리고 극소가 생기는 여기가 뭐야? 베타. 그리고 0에서 극대. 모든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되고요. 알파는 따라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베타는 얼마니? 변곡점 기준 1:1:1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h-1보다 h-a가 크거나 같다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하나 더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h-1이라는 건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어차피 같은 값으로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3분의 1 더하기 A-1이 H-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래쪽 GS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3분의 1 A 세제곱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넘겨봐.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분의 2가 0보다 작고 나갔고 3을 곱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0보다 작고 나갔다. 얘도 이제 조립제법을 해주시면요. 1, 0, 마 3, 2 해서 1, 2, 마 2, 빵. 한 번 더 됐지? 1, 2, 빵.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x-1의 a-1의 제곱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만들어지고요. 그래프 그려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1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의 형태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 얘기는 이 a의 범위가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하나가 더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최초로 찾아봐. 이거 이 범위랑 이 범위의 뭐야? 공통된 범위가 최종적인 a의 범위가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 중 a 플러스 b 바로 요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실전에서 이 문제 접했을 때 이 판별식을 이용한 범위를 찾고 여기 두 번째 내용까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여기 이제 그래프의 그림에 있어서 요거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따로 또 미분해 갖고 찾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에 띡띡띡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1등급 목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등차 수열 AN의 합이야. BN은 이렇게 씁니다. AN이 등차 수열이므로 자연수 N에 대하여 SN의 표기는 이렇게 쓰겠죠. 등차 수열 합공식을 얘기하고 이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를 나뉘어지기 때문에 N이 홀수에 대한 표현과 짝수에 대한 표현을 나눠서 썼어요. 그래서 N이 이제 2K-1이면은 둘 중에 위에다가 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B의 홀수 번째 항은 요 계산을 지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2K-1이면은 2의 S의 2K-1 마이너스 2K-1의 A의 2K-1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 값이 요렇게 변해서 썼다라는 거. 등차 수열의 합공식 2분의 항수 첫 항 마지막 항. 그 이제 이 식을 정리한 거에 이제 가가 이제 발생하겠죠. 뭘로 묶을 수 있나?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면요. 2K-1에 A1 더하기 A의 2K-1 마이너스 2K-1에 A의 2K-1 얘가 지금 계속 반복되네. 이렇게 묶어서 써봐. 2. 여기다 2배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이제 얘로 묶었다 치면 이걸로 묶은 거죠. 2K- 이렇게. 그럼 뒤에 것만 남는 거지. 이 정도는 찾아내시고 n이 짝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다 넣어가지고 n에다 2K 넣어서 식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b의 2K-1과 b의 2K를 더하게 되면 요거랑 요거를 더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얘가 2K-1이 되고요. 이걸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를 더하는 거지. 그럼 2K-1로 묶어지지. 그리고 가운데 이제 A1 A의 2K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A의 2K 이렇게 되겠지.
자,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 자, 봐봐. A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근데 얘랑 얘는 분명한 건 연속되는 항.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그게 바로 뭐야? 공차. 그래서 얘가 D야. A1 더하기 D를 말하는 거지. A1 더하기 D가 뭐예요? A2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는 나에는 2K-1 곱하기 A2가 되는 거야. 근데 A2가 어떻게 찾아야 돼? A2는 여기다가 N에다가 뭐 넣으면 돼? 2를 넣어봐, 2. 여기 B2가 있잖아, 이렇게. 여기다 2를 넣어. 그러면 짝수니까 여기다 넣어야겠지, A2. B2가 2거든? 2는 A2. A2가 2죠? 그래서 얘는 이제 2배의 2K-1이 됩니다. 그래서 4K-4가 2가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B1하고 B2를 세트로 한 게 이 식인 거야. 그럼 이제 20까지 더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이제 몇 번 더하라는 거랑 같아요. 10개 더하라는 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C. 요거 이제 계산한 게 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값들 다 챙겨서 계산하시면 끝. (9번) 자, 우리 9번을 연습을 많이 했죠. 특강 때, 지난 겨울방학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느낌 있는 거, 그지? 요렇게 2차 함수를 그려야 돼. 2차 함수 똑같이 그려야 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체크를 할 거야. 근데 x-a가 겹치고 있는 상태 4, b 기준을 잡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절대값 취한 게 t랑 만나는 gt의 극한값 6개. 이 6개가 의미하는 게 뭐냐, 6개. 그러니까 절대값을 하는 거는 x축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위쪽으로 다 튕겨져 올라가는 거잖아. 그때 6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만약에 a, 4, b의 위치를 네가 마음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쳐봐. 여기에 2분의 3이 한번 해봐야 돼.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잡았어. 무작위로 잡은 거지. a에서 2분의 3a까지는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니까 여기까지 와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a-b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인데 바깥쪽이니까 여기랑 여기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6개가 나와? 절대값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6개가 나오냐고. 안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6개가 나올 수 있는 b의 위치가 뭘까를 찾아야 되는 거지. 6개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B, A, 4.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과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을 같이 들고 가죠. 그리고 2분의 3A를 이 정도에 잡아주시면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지금 A에서 4까지지. 그러면 요렇게 2분의 3A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를 그려서 여기서 쭉 올라가는 요 형태가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 가는 거네. 이런 식이면 그림이 얘를 절대값 취했을 때 절대값을 했을 때 6개의 교점의 개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림이다.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이 y는 t라는 요 직선의 위치가 gt라는 함수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이제 지우고 봐봐. 얘가 이제 움직임을 갖는 거죠. t가 0에 우극한이면 6개 맞지? 가다가 여기서 불연속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또 불연속이 발생하는 거죠. 쭉 가다 여기서도 불연속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몇 개 나왔어?
세 개 나왔어. 그리고 또 우연찮게 그렸지만 여기 극대가 이게 극소죠. 여기랑 여기에 이게 높이 최대 높이가 다르면 또 하나의 그 불연속 지점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랑 여기가 높이가 어때야 돼? 같다라는 거는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야 불연속인 지점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가면은 불연속인 지점이 2개밖에 없어야 되거든? 근데 몇 개 나와? 지금 3개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돼? 자, 그림을 좀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 여기도 올라가지. 여기 높이 같아야 되고요. 이 2분의 3a가 여기 높이랑 딱 맞아떨어지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점 칠하죠. 이렇게 되면은 봐봐 6개 맞지? 여기서 이제 개수가 4개로 바뀌지. 불연속인 지점 하나 발생한 거지?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지. 그지? 그리고 알파의 우극한 이 1개, 베타의 좌극한도 1개. 모든 상황이 맞닥 떨어지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그림, 이 박스에서 설명해 준 내용과 동일한 그래프의 그림을 찾은 거고,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문자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기 간격이 같죠? 그러면 A가 중점인 거지? 2A는 B 플러스 4.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A가 4보다 좀 큰 거야. A는 4보다 작고 2분의 3A보다 4가 작다. 이런 형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랑 같아요?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하고 같은 거야. 그럼 함수의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하나의 함수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축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이제 꼭지점 y좌표랑 여기 점의 좌표가 절대값이 같은 거지. 그럼 여기 x가 뭐야? 2분의 a 플러스 4가 돼요. 따라서 f의 2분의 a 플러스 4 더하기 f의 2분의 3a가 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요 f는 어디에 f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에다 넣는 함수를 말하는 거지. 그럼 이제 a 값이 나오겠지. 그지? 여기서 이제 a가 나오고요. b 값도 나옵니다. 여기서 a제곱이 a가 2루트 2가 나와. 그럼 b는 2루트 2, 4루트 2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F0는 F0라고 하면은 어디다 넣어야 돼? F0. 제로면은 누구 거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AB 얘기하는 거죠. AB. 여기 2개 곱한 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10번) 맞았나? 맞았어? 이게 요새 좀 트렌드한 문제이긴 하죠. 요 근래에 몇 개 년 동안 계속 요 문제가 중간식 마지막에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는 거지. 이게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를 왜 알려줬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딱 느낌이 딱 오죠, 근데. y는 x에 대칭을 해? 뭐야? 역함수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역함수의 형태의 모양하고 비슷한데 뭐 한 거야, 그죠? 평행 이론까지 한 거야. 그럼 봐봐.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었던 거지. 여기 함수가 이제 y는 2의 x-m제곱. 그림의 위치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플러스 n이고요. 이거의 역함수가 뭐가 돼요? y는 로그 2의 x-n 더하기 m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 어디 하나의 점을 A라는 점을 잡았고 그 A라는 점의 좌표가 A, B가 되면 여기서 대칭 이동한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B, A가 되는 건데 요 지금 함수식이 요 함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그 평행 이동을 얼마나 한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여기 점에 C가 이렇게 찍히는 거지. 이 C의 좌표는 B-1, A-7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지금? 1이고 요 길이가 얼마야? 7이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50 5루트 2가 된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B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위인 원 위에 있는 점인 거야. 이 C가 요렇게 그려지는 원 위에 C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림. 오케이? 반지름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거잖아. 그림이 지금. 그리고 A점의 위치는 B점의 위치의 기준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C와 직선 이거는 수직이다. 그럼 첫 번째 AC의 기울기는 빼 A-B 플러스 1분의 B-A 플러스 7인데 얘가 기울기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해. B-A 더하기 7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3B 마이너스 3 2A 마이너스 2B는 더하기 10은 0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지. 가정이. 두 번째. 그러면 이 AOB 여기 5가 있어요. AOB 삼각형과 ACB 삼각형의 넓이 B가 몇 대 몇이래? 27대 8이래. 얘네들은 지금 뭐가 똑같아요? 밑면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넓이를 결정하는 건 바로 누구야? 높이가 되는 거지. 그럼 높이를 알려면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요 직선.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요 직선이 뭐냐? AB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AB 직선. 자, 그러면 AB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A, B를 지나는 거죠. X-A 더하기 B.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럼 X 플러스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높이, 요 높이 H1과 여기서 내려가는 요 높이 H2가 몇 대 몇이다? 27대 8이다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H1은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고 H2는 몇 컴마 몇이야? B-1,A-7 B-1,A-7에서부터의 거리다. 그래서 H1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2분의 절대값 A 그냥 A 플러스 B가 되겠죠? H2는 루트 2분의 넣어봐. B가 날라가요. A도 날라가고 8이에요. 이게 몇 대 몇? 27대 8이라고. 그럼 A 더하기 B가 뭔 거야? 27이네. A 더하기 B는 27.
A 빼기 B는 마이너스 5. 두 개를 연립. 2A가 22, A는 11, B는 뭐야? 16이 되는 거죠. 우리 A, B를 찾는 게 아니에요. M과 N에 대한 최대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세 번째. 이 A, B라는 A의 좌표가 11, 16인 거예요. 근데 얘는 Y는 X에 2의 X-M승 더하기 N 위에 있는 거고, 그럼 16은 2의 11-M제곱 더하기 N을 만족해야 되는데, M과 N이 뭐래요? 둘 다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수. 자연수니까 자연수 M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 찾아보는 거지. M, N이 될 수 있는 게 M에다가 제일 큰 거 넣어봐. 11? M에다 11 넣으면은 N은 얼마가 돼요? 15. 10 넣으면 14. 이 주수가 줄죠? 최대 물어보잖아. 얘가 이제 합이 최대가 되는 거죠. M과 N의 최대값은 26이 정답이 됩니다. (11번) 빈 상자 4개가 일렬로 놓여있고 검은 공 4개, 흰 공 6개가 있습니다. 10개의 공을 상자에 남김없이 나눠 넣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찾아라.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의 개수는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 검은 공이 일단 4개 있죠. 검은 공이 4개에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2개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2개라는 건 상자가 총 4개가 있어요. 그 4개의 상자 중에서 2개에만 검은 공이 들어가는 거야. 2개는 안 들어가고 2개는 들어가는 거잖아. 검은 공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검은 공을 일단 넣으니까 검은 공을 넣자. 그럼 검은 공이 들어갈 상자를 고르지. 일단 뭐야? 4C2를 골라. 그리고 나서 검은 공을 여기다 일단 하나씩 넣어. 그럼 나머지 검은 공 2개가 남았지? 이 2개가 여기 2개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같은 것을 다른 거에 넣는 거잖아. 그러면은 중복 조합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돼? 흰 공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흰 공이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고요. 그 흰 공을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검은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는 1개 이하다 인 거야. 검은 공이 들어있는 거는 1개 이하고요.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해줘야 돼. 뭘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검은 공이 들어가 있는 상자에는 흰 공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근데 넣는다면은 몇 개까지만? 1개까지만 넣는다. 그럼 봐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이게 좀 경우가 많지. 첫 번째, 여기다가 하나도 안 넣어. 흰 공을. 검은 공 들어간 거에 흰 공 아무것도 안 넣을 거야. 그럼 흰 공 6개를 남은 상자 2개에다가만 넣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EH6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이 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넣어. 그게 몇 가지야 일단? 2C1. 그리고 흰 공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지? 5개 남은 거를 이 남은 상자에다 넣어.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흰 공을 여기다 하나씩 다 넣어. 그리고 4개 남았죠? EH4.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각각 구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곱하는 거지. 그럼 이제 요 계산이 432가 나오고요. 두 번째, 검은 공이 없는 상자가 3개일 수도 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하나에다가 다 넣은 거야. 검은색 공을 여기다가 검은 공 4개를 다 넣은 거죠. B, C, D 이렇게 상자. 그래서 얘도 검은 공 늘 상자를 골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흰 공을 넣을래 안 넣을래를 정하면 되죠. 흰 공을 만약에 안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6개 3H6이 되고요. 하나 넣었어. 2H5가 돼. 3H5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얘가 이제 196이 나옵니다. 두 개 더하면은 628가지 분류하면 되는 거였고요. 12번 통계. 수특에서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가진 문제가 있었죠, 이거? 2n 플러스 1개 공을 넣을 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꺼내가지고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홀수와 짝수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단은 홀수가 몇 개야? n 플러스 1개가 되고 짝수는 몇 개가 돼? n개가 되는 거지. 개수가. 그래서 2n 플러스 1개. 자, 확인한 두 수가 모두 홀수이거나 짝수인 숫자 0을 기록한다. 각각 홀수와 짝수이면 확인한 두 수 중 짝수를 기록하고, 홀수 짝수 같이 나오면 짝수를 기록한대요. 그리고 홀수만 나오거나 짝수만 나오면 0이라고 쓰는 거야. 기록한 숫자를 확률 변수로 한다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록한 숫자를 쓰는 거야? 0. 그 다음은 2, 4 이런 식으로 짝수가 되겠지. 마지막이 뭐가 돼? 2n. 그 0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홀수만 나오거나 짝수만 나온 거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임의로 두 개 꺼내요. 2n 플러스 1c 2분의 홀수만 나왔어. n 플러스 1c 2 더하기 nc 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어차피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0이랑 곱해지니까 의미 없어요, 확률이. 2일 때는 2n 플러스 1c 2분의 2가 나왔다는 건 뭐야? 짝수의 숫자가 2라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야? 홀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건 n 플러스 1c 1인 거지. 4일 때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확률이 다 똑같아요, 어차피. 이것도 다 똑같을 거라. 이산 확률 분포 표가 작성이 된 거고, 요거 확률들을 조금 정리를 하세요. 그럼 얘 확률이 뭐 나오냐? 2분의 2n 플러스 1하고 2n 분의 1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은 요 2가 약분되면서 n에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 모든 확률이 다 얘로 동일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해주면 n에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 다 곱해질 거 아니야. 전부 다. 여긴 숫자가 뭐가 돼? 2부터 몇 가지? 2n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제곱의 평균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더하는 거잖아. n에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에서 2제곱, 4제곱, 2n의 제곱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각각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이거 집어넣고 이거 시그마 처리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딱딱 떨어집니다. 그럼 n이 나와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13번. 그 주사위를 던지는데 1이 나오면 K가 1이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K가 1이 나오면 플러스 1, 2가 나오면 마이너스 1, K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걸 몇 번 반복해? 7번을 반복할 때 n번째 시행 후 점 P의 좌표를 AN이라 하자. A1은 0이고요. A7은 1입니다. 그럼 A1, A2, A3, A4, 5, 6, 7인데 여기는 무조건 뭐야?
0으로 시작을 해서 그지? 나머지 뒷부분에 쭉 도달한 숫자 A7까지가 뭐가 나오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써볼게. 플러스 1로 가냐 마이너스 1로 가냐 0으로 가냐가 여기에 배정이 될 거 아니야. 6개. 그 최종적으로 이 수의 합이 뭐가 나오는 거야? 1이 되는 경우를 찾는 거야. 그지? 그럼 어떨 수 있냐? 첫 번째 다 0, 0, 0 값 나오다가 1이 하나 있는 경우.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0 나오고 0이 2개 나오고 하나 나오고 0 3개 나오고 마이너스 1 하나랑 1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지? 그리고 마지막은 0 마일 1 이러면 최종적인 A7까지의 숫자의 합이 1이 되는 거야. 근데 0이라고 내가 적은 거는 사실 뭐야? 숫자가 뭐가 나온 거야? 0이라고 적은 건 3 이상의 숫자가 나온 거야. 3, 4, 5, 6이 나왔을 때를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는 2가 나온 거고 1이 나온 거야. 숫자 이제 합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게 A1이 0이고 A7이 1인 경우의 수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일단 요게 배정되는 그 위치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몇 가지야? 6가지. 근데 이 0이라고 적혀져 있는 숫자들은 실제로는 주사위 둔이 뭐가 나올 수 있어? 3, 4, 5, 6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몇 가지씩이야? 4가지씩이니까 4에 5승. 그 요 1이 나왔다는 거는 K가 1인 거죠,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는 대죠. 이게 배열해야 돼. 몇 가지야, 이거? 3팩, 3팩. 그렇지. 3팩, 2팩에 그러면 이제 얼마야? 6, 5, 4, 2, 60이네. 60 곱하기 4의 몇 승? 3승이 된다. 마이너스 1과 1은 고정으로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곱할 거 없고. 얘는 6팩에 3팩, 2팩 똑같죠? 60 곱하기 얼마야?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A1이 0이고 A7이 1이 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더한 게.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사건이잖아. 지금 뭐 어떤 사건이야? 여기서 가다가 최대가 2인 확률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죽박죽 막 섞일 거 아니야. 첫 번째 경우에서는 최대가 2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1밖에 안 돼요, 최대가. 두 번째 경우도 최대가 1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얘는 있지. 근데 이게 잘 조정을 해줘야 돼. 왜냐면은 마이너스 1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0, 1, 1, 1, 1. 그거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사건을 지금 찾는 과정 안에서 요거에 대한 배열을 할 때 마이너스 1보단 누가 먼저 나와야 된다? 1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봐? 같은 것으로 바라보죠. 이렇게. 그리고 0, 3개를 배열을 해. 얘를 배열해. 네모칸은 같은 것으로 순서를 고정해서 배열을 해. 그럼 6팩이 뭐예요? 3팩, 3팩이죠? 그지? 그리고 나서 이 000이 들어가는 거는 4가지씩 있는 거니까 4의 3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6팩에 3팩, 3팩 20이죠. 20 곱하기 4의 3승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케이스는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어. 2가 안 되니까. 그 여기 케이스를 지금 찾은 거예요. 이거는 가능하고. 세 번째는 얘 케이스를 찾아야 돼. 얘 케이스. 얘가 좀 빡세죠. 그죠? 여기는 분류를 하셔야 돼. 분류. 이게 첫 번째 케이스면 두 번째 표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1이 먼저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합이 2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마이너스 1의 형태가 기준점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이렇게 사이에 있고 1의 위치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위치가 배정이 되면 2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 1이 나와. 그죠? 그리고 1이 여기 있는 경우. 그러면은 최대 2가 나오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나오고 여기 끝에 1이 나오는 경우. 또 되죠? 또한 여기 앞에 1이 나오고 가운데 1이 2개 나오는 경우. 되죠?
또한 앞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여기서 3개가 1이 연달아 나오는 경우 몇 가지? 4가지밖에 없는 거야. 위치는. 근데 누구를 안 적었어 우리가? 0 하나를 껴줘야 돼. 그럼 봐봐. 지금 이게 어차피 4가지라는 거 케이스는 확인했고요. 요 첫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1, 2, 3, 4 이게 4가지 케이스인데 4가지 케이스 중에서 첫 번째 것만 볼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1, 1, 마일, 1, 마일 이런 순서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도 돼? 0이 있어도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공간에 0이 하나 들어가도 된다. 그럼 뭐가 돼요? 6가지 일단.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다고. 그리고 그 0이라고 우리가 취급한 거는 사실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우리가 0이라고 추구한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주사위 눈에서 몇 가지야? 4가지나 3, 4, 5, 6. 그러니까 여기다가 4가지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요거 3개의 합분에 얘랑 얘 더한 거의 합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면 이제 639분의 86이 나와가지고 P 플러스 Q는 7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까지.